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예, 사실, 요즘에 연말이고 해서 또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도 이제 끝이 나고, 그래서 이제 또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한 두세 달 정도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요. 예, 그러는 동안에 이제 블로그나 이런 유튜브 활동을 좀 영상을 올리는 것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예, 이번에 좀 오랜만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좋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제가 이제 회사 동료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투자 같은 것들을 줄곧 좀 많이 문의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회사 형이긴 한데 이제 회사 동료고 이제 한 10년 정도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친한 형입니다. 사실 주식을 처음 배울 때는 그 형도 이제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저도 투자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형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많이 믿어주고 그래도 해가지고 여태까지 좀 문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 형이 이제 투자를 좀 진지하게 문의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좀 정성 들여서 어느 정도는 좀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여기 보면 현재 보유라고 있죠.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정도를 지금 아마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1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1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 추가 매집이라고 해서 한 9천만 원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하락한 종목들을 매수하려는 이렇게 이유로 목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비로 남겨두는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짜줬거든요. 아마 실제적으로 실행한 거는 이제 9천만 원, 1,000만 원을 원래는 저는 추천을 해줬는데 실제로는 아마 8천만 원 정도를 매집을 했고 내년 1월 정도에 하락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이렇게 나눠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포트를 쭉 짜주고 현재 보유 금액이나 추가 매집 금액을 얼마씩 해라. 그다음에 하락 종목 추가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금액들을 다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 같은 경우도 넣어주고 매수 추천 가격 같은 것들도 좀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가 그래도 다 공유해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한테 해준 이유는 이제 오랫동안 저를 투자하는 것들을 봐왔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형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던 잘못되던 크게 저를 원망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었겠죠. 그 형도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이렇게 섣불리 다 공유를 해드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고정관념이 생기실 수 있고 나중에는 저를 원망하시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지워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그 형한테 짜준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증권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그냥 왜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보시면서 한번 혹시 내년이나 추후에 투자하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전 종목들을 무조건 제 말을 듣고 투자하시지는 마시고요. 이제는 투자를 할 어떤 종목에 대한 그냥 힌트를 얻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보시고 섣불리 투자를 하시 마시고 이제 그냥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지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수출 포장 같은 경우들은 뭐 제가 동영 블로그에도 올렸듯이 이제 제지 관련주입니다. 수출 포장이나 아세아 제지 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제지 관련주고요. 저 같은 경우 뭐 작년이랑 재작년에 중국 관련 중국 환경 뭐 폐지 관련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올해 앞으로도 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말씀드린 EPS나 PER 또 배당이나 여러 가지 BPS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수출 포장이나 아시아제지 이런 종목들은 보면 되고요. BYC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존경하는 조문원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주식입니다. 이 BYC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본업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성장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BYC 같은 경우는 많은 임대사업, 그러니까 전국에 많은 그 빌딩이나 상가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회사에서, 아니 뭐 속옷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 같은 회사로 지금 변모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2, 3년 정도 동안은 부동산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상당히 호황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BYC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이제 빌딩들과 상가 이런 거 임대업을 중심으로 월세를 받는 그런 임대업 중심과 뭐 이렇게 보유한 토지를 개발하고 건물을 짓는 이런 산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문원 대표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좀 추가 주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주들 중에서 이제 박림이나 뭐 박림 같은 경우도 그냥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 가치 줍니다. 그냥 이 회사 같은 경우는 BYC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박림도 이제 좀 자산 가치가 좀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문원 대표님이 매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봐서 뭐 매수를 한 걸로 합니다. 매수를 했고요.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보고 매수를 했고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예전에 유한양행을 해서도 알고 유한양행 관련해서 제약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이런 유한양행이나 제약주, 바이오 이런 주들은 뭐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문원 대표님 같은 경우가 제넥신을 좋게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솔직히 뭐 굳이 제넥신을 조금 투자를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좋아하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서도 제넥신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문원 대표님 같은 경우도 조문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슈퍼개미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되게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를 스타일을 지향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약주 같은 것들과는 되게 거리가 먼 스타일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제넥신 같은 이런 투자를 대시돼서 투자를 하시는 걸 보면은 물론 저도 이제 뭐 옛날에 제넥시 같은 기술력이나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요. 뭐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는 저 솔직히 별로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크게 믿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서도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넥시 그 조문원 대표님 같이 되게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이런 분조차 이제 이런 데를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제가 뭐 말씀드린 유한양행, 보령제약 이런 회사들은 제가 유한양행 동영상 한번 다른 유한양행 동영상 편을 보시면 못 보셨던 분들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뭐 제약주를 투자할 때 저는 이렇게 대형 제약회사들을 투자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기본적인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이제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신약 실패하면 주가가 출렁임이 크죠.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회사니까. 근데 이제 유한양행이나 보령제약 같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제 본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신약을 실패해도 계속 시도해 볼 수 있고 이제 성공하면 이제 정말 크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하고 있고요. 마침 예전에 최근에 이제 박영욱 대표님,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 기사도 보면은, 물론 제가 이제 그분의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분의 말을 듣고 투자한 건 아닙니다. 한 2년, 3년 전부터 보령제약이나 유한양행을 투자해 오고 있고요. 뭐, 유한양행은 플러스 수익률이 지금 뭐, 계좌에 따라 조금 다른데 뭐 20%에서 40% 정도 되고 보령제약은 한 5, 60%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2, 3년 전에 샀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주식농부 박영호 님도 저랑 비슷한 관점에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제 아이디어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는 눈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관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한양행이나 보령제약 이런 회사들도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랑 맥커리 인프라 이 부분은 이제 뭐 그 형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옛날에 투자를 했었고요. 포스코 케미칼 한 400%, 500% 수익률을 이제 해서 저는 매도를 했고요. 맥커리 인프라는 이제 배당주 관점으로 매수를 했었다가 매도를 했는데 이제 뭐 이 형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추가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요. 물론 이제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요. 삼성전자 우를 지금 또 매수를 했는데요. 뭐 삼성전자 우는 뭐 너무 그냥 뭐 제가 뭐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고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왈가불가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더 상승의 끝이다, 하락이다, 이제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뭐 이렇게 뭐 반도체의 산업의 사이클을 이야기하시면서 뭐 올림픽이나 이런 거 끝나면 하락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5G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정도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꼭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좀 3, 4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최소한 2, 3년에서 길게 3, 4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넣었고요. 뭐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우가 낫죠. 배당을 조금이라도 더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세계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아차나 현대차, 포스코, 페노션, KSS 해운 이런 회사들, 뭐 LG전자, 우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뭐 철강이나 자동차 판매, 뭐 이런 걸 판매를 많이 하려면 또 많이 뭐 배들이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계 경기 호황 사이클이라고 생각돼서 뭐 봤습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한 2%에서 3% 정도 주고요. 주기 때문에 이제 뭐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뭐 낳고 뭐 그리고 BPS 관점에서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BPS가 1에서 2도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전 마진도 확보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솔직히 한국 주식 시장이 이제 정말 한 10년 동안 바닥이었죠. 10년 정도 2000한 뭐 10년 정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10년 동안 행보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많이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호황으로 돌아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내년이 아니면 최소한 내후년 정도에는 정말 증시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증권주들 삼성증권이나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5G 점차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KT, LGU 플러스 뭐 이런 주식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면 뭐 여기 보면 증권 관련주가 뭐 17% 정도, 제지주가 7%, 이제 IT 10%, 제약주가 그래도 비중이 크죠. 30% 정도, 자동차가 4%,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동료분한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해서 추천을 해줬고요. 아마 여기 제가 이제 매일 금액이나 비중 적어준 대로 비슷하게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줬는데요. 기본 투자 아이디어는 향후 1년에서 3년 동안 경기가 살아난다는 가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 뭐 철강, 해운과 같은 기초 재료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IT, 뭐 여러 가지 증권, 여행 이런 것들이 춘차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제 이럴 때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상승하는 주식을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차화정, 뭐 이런 것들, 차화정, 반도체.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한번 2018년, 18년 정도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뭐 그냥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많이 꺾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반대로 세계 경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이런 것과는 반대되고로 뭐 문화, 편의점, 영화, 제약가 같은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주식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뭐 CJ CGV, CJ ENM, NC소프트, 컴투스 뭐 이런 주식들이 오르겠죠. 뭐 근데 이것도 이제 큰 흐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뭐 경기가 좋아도 NC소프트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오를 수 있죠. 왜냐면은 뭐 경기가 좋아도 이제 뭐 게임이 잘 되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큰 흐름에선 이렇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수주의 경우는 거의 구성하지 않았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물론 이제 NC소프트나 이런 것들은 제가 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추후 상승 여력이 뭐 이런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구성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제약주나 5G 같은 주식은 내수주의 성격도 일부 있어서 예상과 달리 경기가 안 좋은 경우에도 위험을 분산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5G나 이렇게 뭐 한 5%, 제약주 한 30% 이러니까 뭐 어느 정도 방어도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가 좋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안 오르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포트폴리오는 경기가 내년부터 상승 국면으로 보여질 것을 가정하여 이제 구성한 포트폴리오고 이제 경기가 하락한다면 위험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 대부분의 주식의 경우 배당 2%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그 형한테도 알려줬고요. 뭐 색칠한 것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노란색은 이제 현재 가격에서 추가 하락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추가 하락 시 매우 싼 가격으로 추가 매수 추천한다. 뭐 노란색 뭐가 있을까요? 뭐 수출포장, BYC, 삼성증권, 현대차 이런 것들 좀 이제 더 떨어지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상승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나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면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주식이다. 다소 위험하다. 보면은 뭐 포스코, 보령제약, IS동서, 제넥신 이런 것들이 좀 그렇고요. 이제 뭐 주황색은 상승 시 크게 상승. 근데 이제 하락하면 많이 위험하다. 이제 반토막도 이제 뭐 안 이상하다 이런 것도 이제 진짜 위험한 주식들이죠. 참 좋은 여행. 이제 진짜 위험하다는 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서한, 페노션, KSA는 이렇고요. 뭐 흰색은 이제 그냥 평이하다 이런 정도의 관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내년에 투자를 생각하실 때 한번 투자 종목을 고르실 때 너무 이제 막연하지 않습니까?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힌트를 드렸고요. 그냥 이런 것들 뭐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제 미니 포트폴리오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때 뭐 같이 저와 생각이 일치하시면 한번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으시면 뭐 이제 오히려 뭐 제 생각과 반대라고 생각되시면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들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